앞이 안 보여. 엄마, 왜 그래? 지금 눈 침침하십니까? 노안 아닙니다. 눈 속에 중풍이 터진 겁니다. 지금 눈 침침하신 어르신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돋보기만 찾고 계십니까? 당장 안과로 뛰어가세요. 지금 당신 눈 속 핏줄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핏줄이 막혔다는 건 조만간 당신의 뇌와 심장도 멈출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핏줄 속 피가 흐르는 걸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자식 얼굴 못 알아보는 비극을 막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들으시면 내일은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 속 핏줄이 막히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오는 중풍입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왼쪽 눈이 좀 뿌옇게 보이셨답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눈도 늙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경점 가서 돋보기 하나 새로 맞추셨죠. 그러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글씨가 물결치듯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더 이상해졌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는데 코랑 입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술이라도 마셨나? 하면서 손으로 눈을 비비셨답니다. 그리고 2주일 전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뜨셨는데 왼쪽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깜깜한 거예요. 처음엔 눈곱이 많이 낀 줄 알고 비비셨답니다. 화장실 가서 물로 씻어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장님 되는 거 아닌가?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났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답니다. 급히 며느리를 깨워서 얘야, 내 눈이 안 보인다. 병원 가야겠다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 손잡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차 안에서 며느리 손을 꽉 잡고 펑펑 우셨답니다. 얘야, 나 이제 너희들 짐이 되는 거냐? 앞 못 보면 어떻게 사냐? 차라리. 며느리도 울면서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달랬답니다. 응급실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급히 검사를 했습니다. 눈안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폭 쉬면서 말했답니다. 어르신, 눈 속 핏줄이 막혔습니다. 피가 안 통해서 눈 안쪽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완전히 장님 되실 뻔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답니다. 중풍은 다리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눈에도 중풍이 옵니까? 어르신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눈 속에 피가 안 통하는 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우리 몸속 핏줄은 보통 살간 밑에 숨어 있어서 안 보입니다. 머릿속 뇌에 있는 핏줄도 안 보이고 가슴속 심장에 있는 핏줄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곳, 딱 한 군데만 핏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눈입니다. 눈은 투명합니다. 안과 의사들이 특별한 기계로 눈 안쪽을 들여다보면 눈 뒤쪽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핏줄들이 다 보입니다. 이 핏줄들이 눈에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 속 핏줄이 막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수도관 있으시죠? 오래된 집일수록 수도관이 녹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심하면 아예 막혀버리기도 하고요. 우리 눈 속 핏줄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담배 피우고 피가 끈끈해지면 핏줄 안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 안쪽에 녹이 쓰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찌꺼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가는 핏줄을 턱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눈으로 가는 피가 끊기는 겁니다. 피가 안 가면 눈 안쪽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습니다. 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오는 중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눈 핏줄이 막혔다는 건 머릿속 뇌 핏줄과 가슴속 심장 핏줄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우리 몸의 핏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투명한 창문입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집 안이 온통 곰팡이 투성이더라. 그럼 밖에서 안 보이는 다른 방들도 다 곰팡이 투성이겠죠? 똑같습니다. 눈 핏줄이 막혔으면 뇌 핏줄도 막힐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심장 핏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눈 속 핏줄이 막힌 분들 100명 중에 25명,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5년 안에 뇌에 중풍이 오거나 심장이 멎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눈이 침침한 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온몸의 핏줄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지금이 몇 월입니까? 12월 한겨울입니다. 왜 제가 하필 겨울에 이 주제를 다루는지 아십니까? 바로 겨울이 눈 핏줄의 가장 위험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방에서 이불 덮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차가운 공기가 확 몰아칩니다. 이때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핏줄이 꽈당 오그라듭니다. 추운데 나가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핏줄도 쫙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피를 밀어내려는 힘이 세져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누르는 힘,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압력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쉽게 오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핏줄 벽에 기름때나 찌꺼기가 쌓여 있던 분들은 이렇게 피를 누르는 힘이 갑자기 치솟으면 그 찌꺼기가 툭 떨어져 나가서 가는 핏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눈 핏줄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릅니다. 실오라기보다 더 가는 핏줄도 많아요. 이런 핏줄은 작은 찌꺼기 덩어리 하나만 떠내려와도 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눈 속 핏줄이 막히는 병을 앓는 환자들 100명 중에 70명이 겨울철에 생깁니다. 특히 새벽 6시에서 10시 사이 잠에서 깨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피를 누르는 힘이 높거나 피가 끈끈한 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피를 누르는 힘이 높으면 핏줄 벽이 이미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관이 녹슬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추위까지 겹치면 핏줄이 더 쉽게 막힙니다. 피가 끈끈해지는 병은 더 무섭습니다. 피가 끈끈해지면 정상 사람은 물처럼 흐르는 피가 꿀처럼 걸쭉해지는 거예요. 이런 피가 가는 핏줄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피가 끈끈해지는 병이 있는 분들은 눈에 병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제 환자 중에도 피가 끈끈해지는 병을 20회 앓으신 분이 계셨는데 눈은 멀쩡한데요? 하시더니 눈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핏줄이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피를 누르는 힘이 높거나 피가 끈끈해지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6달마다 반드시 눈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보이는 곳이 커튼 친 것처럼 가려진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119 부르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눈에 오는 중풍은 24시간이 목숨을 살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뇌에 오는 중풍은 3시간이 목숨을 살리는 시간인데 눈은 24시간까지는 되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넘기면 끝입니다. 영원히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철수 어르신은 정말 다행이셨던 겁니다. 3시간 만에 병원 가셔서 피를 녹이는 주사 맞고 빛으로 지지는 치료 받으셔서 앞보는 흰백 중에 이른을 되찾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다른 환자분은 사흘 동안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시다가 오셨는데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힘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어르신들, 눈은 2개 있으니까 한쪽만 안 보여도 그래도 한쪽은 보이네 하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쪽 눈에 중풍 오신 분 100명 중에 15명은 5해 안에 다른 쪽 눈에도 중풍이 옵니다. 그럼 완전히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눈에 오는 중풍은 뇌에 오는 중풍에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눈 핏줄 막혔다는 건 머리 핏줄도 위험하다는 경고니까요. 어르신들,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손주 얼굴도 못 봅니다. 혼자 걷지도 못하고 누군가 손 잡아줘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자식 손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누가 숟가락 쥐어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지 맘대려고 악착같이 버텨오셨는데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도 자식 도움 받아야 하고, 옷 입는 것도 자식 도움 받아야 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자식 손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여기 턱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손 잡아주는 그 순간 어르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야 하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면 우울한 마음도 옵니다. 온종일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우울한 마음이 오면 머리가 흐려지는 병도 3배 더 잘 옵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고 근육은 다 빠지고 욕창 생기고 폐렴 걸리고, 이게 바로 눈을 잃었을 때 펼쳐지는 처절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무섭고 처절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당당함을 지키는 것이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눈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꼭 받으십시오. 이 검사가 뭐냐고요? 눈 뒤쪽, 그러니까 눈 안쪽에 있는 핏줄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물약을 눈에 넣고 특별한 렌즈로 눈 속 핏줄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 하나면 핏줄이 좁아졌는지, 피가 샌 데가 있는지, 찌꺼기가 쌓였는지 다 보입니다. 원장님, 저는 눈 멀쩡한데 왜 검사 받아야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 핏줄은 증상 없이 조용히 나빠집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험한 신호를 먼저 잡아내는 거죠.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보험 처리해주면 10,000원 안팎입니다. 1년에 20,000원이면 앞 못 보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먹는 것을 바꾸십시오. 자, 여러분의 핏줄 속이 끈적한 엿가락처럼 변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끈끈한 기름때를 싹 씻어내고 핏줄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부터 국물은 독약이라 생각하고 다 버리세요. 짠 음식을 먹으면 핏줄이 붓고 뻣뻣해져서 결국 툭 터집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눈을 살립니다. 둘째, 등 푸른 물고기를 일주일에 3번은 꼭 구워 드세요. 고등어나 꽁치 껍질 밑에 있는 그 기름이 막힌 핏줄을 뚫어주는 천연 비누입니다. 핏줄 속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시원하게 녹여버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몸속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밥 먹기 전 한 잔씩 꼭 드셔야 피가 시냇물처럼 맑게 흐릅니다. 셋째는 식후 30분 산책을 하십시오. 밥 먹고 나서 절대로 소파에 엉덩이 붙이지 마세요. 그건 눈 핏줄을 스스로 갉아먹는 짓입니다. 딱 10분만 거실을 걸으세요. 그래야 피 속의 당이 우리 몸의 힘으로 바뀌어 사라집니다. 귀찮다고 앉아만 계시면 그 당이 여러분 눈 핏줄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겨울철 외출할 때 목도리는 여러분의 목숨줄입니다. 목만 따뜻하게 감싸도 찬바람에 핏줄이 깜짝 놀라 오그라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눈 핏줄이 터지는 비극, 이 목도리 하나로 막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넷째는 약은 빠짐없이 드십시오. 피를 누르는 힘을 낮추는 약, 피 속 당을 낮추는 약, 기름기를 낮추는 약. 오늘 하루쯤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을 하루만 안 드셔도 피를 누르는 힘은 20에서 30이 올라갑니다. 피 속 당도 요동칩니다. 그 순간에 핏줄 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넣는 통 사용하십시오. 요일별로 나눠서 넣어두면 오늘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피를 누르는 힘, 피 속 당 살펴보십시오. 집에 피를 누르는 힘재는 기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재보세요. 공책에 적어두시면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 내리시는데 큰 도움됩니다. 피를 누르는 힘은 120에 80 아래가 목표입니다. 140에 90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피가 끈끈해지는 병이 있으신 분은 피 속 당의 평균을 보여주는 검사를 석 달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자, 그럼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초면 됩니다. 지금 따라 해보십시오. 첫째,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반대쪽 눈으로만 앞을 보세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가운데가 휘어져 보이거나 찌그러져 있는 느낌 있나요? 둘째, 이번엔 반대쪽 눈을 가리고 다른 쪽 눈으로 봅니다. 똑같이 살펴보세요. 셋째, 두 눈을 모두 뜨고 손가락 하나를 코앞에서 천천히 멀리 보냅니다. 손가락이 2개로 보이며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일주일 안에 안과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깜깜해지고 보이는 곳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일부가 가려 있거나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갑자기 수십 개 날아다니는 증상이라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번쩍이는 빛이 보이거나 똑바로 본 선이 물결치듯 휘어져 보인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눈의 응급 상황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오늘 제가 정말 긴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무섭게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100세까지 맑은 눈으로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 또렷하게 보면서 짐 안 되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면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손주가 달려와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얼굴을 못 봅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인데 뭐가 있는지 못 봅니다. 창밖에 꽃이 피었는데 못 봅니다. 텔레비전에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는데 못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만 실천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개월마다 눈 안쪽 들여다보는 검사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둘째, 소금 줄이고 등푸른 물고기, 색깔 채소, 잡곡밥 드시고 물은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셋째, 식후 30분 산책 10분에서 15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피를 누르는 힘과 피 속 당 살펴보기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겨울철 밖 나갈 때 목도리를 하고 새벽에 하는 운동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보이는 곳이 가려지면 24시간 안에 무조건 응급실 가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눈은 단순히 앞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보는 다리이고 여러분의 당당함을 지켜주는 보물입니다. 자식 얼굴 못 알아보는 비극, 손주 뛰어노는 모습 못 보는 슬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고통을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눈 속 핏줄을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우리 동네 주치의 팟건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무릎 아픈 게 관절 문제 아닙니다. 핏줄이 썩고 있습니다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 맑은 눈으로 100세까지 당당하게 사십시오.